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운동과 에너지 단원에서 일 부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일 했을 때는 첫 번째에서는 일이 무엇인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 구하는 공식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중력에 대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을 구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해 한 일,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 그 문제 풀이까지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중력에 대해 한 일, 중력이 한 일, 지금 말이 한 끗 차이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딱 심어두면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중력에 대해 한 일이야.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는 우리가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바닥에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렇게 물체가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뭐야? 이 밑에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고 싶어.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면은 이 힘보다는 더 큰 힘으로 얘를 들어 올려야 되잖아. 맞지? 혹은 이 힘만큼은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들어 올릴 때 이 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중력, 이 힘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야 이 중력을 이겨야지만 내가 얘를 들어 올려지는 운동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 중력을 이겨야지만 들어 올려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만, 이 힘을 이겨야지만 내가 들어 올려지는 거잖아. 맞지? 이 물체가. 자, 그러니까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그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이 힘에 대해서 힘을 이기고 그 힘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은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그 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고 싶어. 자, 봐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시키고 싶어. 자, 일정한 속력이다라는 말은 등속 운동이다라는 뜻이지. 등속 운동은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다. 자, 그럼 힘을 안 받고 운동을 할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이미 힘을 받고 있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무슨 힘? 중력. 맞지? 그러면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시키고 싶어.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을 해주고 싶어, 얘한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힘이 작용 안 하려면. 만약에 중력이 10이다. 그러면 내가 위로 10만큼의 힘을 작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10이 작용하는데 내가 위쪽 방향으로 10을 줬어. 10만큼의 힘을 줬어. 그러면은 힘이 서로 상쇄되면서 이 물체는 힘을 안 받게 되는 거지. 힘을 안 받게 되면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일정한 속력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나는 등속 운동을 하겠다라는 말이지. 자, 등속 운동의 조건은 뭐다? 그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면 안 된다 라고까지 앞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힘이 작용을 하면 안 돼. 맞지? 근데 그 물체에는 이미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중력. 그러면 이 중력을 없애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똑같은 힘으로 윗방향으로 주면은 힘이 상쇄된다라고 했지. 자, 그럼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고 싶을 때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중력과 중력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10이라고 한다 했지. 왜냐면 그래야 똑같이 없어지니까. 맞지? 그러니까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해야 된다. 힘의 크기는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 이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지. 맞지? 이 중력을 이기고자 만약에 10만큼 중력이 작용하는데 11의 힘을 줬어. 그러면 이쪽으로 밑으로 10만큼 작용을 하고 중력이 위로 내가 12를 줬어. 그러면 10만큼은 상쇄가 되겠지만 1이 남아있지. 그럼 얘는 위쪽으로 1N의 힘을 받게 되잖아. 그러면은 등속 운동이 성립이 안 되지. 왜? 등속 운동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등속 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해주고 싶을 때는, 들어 올리고 싶을 때는 반드시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다 상쇄가 되면서 힘이 없어지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돼. 맞지? 자,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이 중력과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 그러면 어떤 물체가 바닥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물체에 힘을 주는데 어떤 힘을 주냐면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중력의 크기와 같은 힘으로 힘을 작용시키고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얘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등속 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위로 들어 올려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맞죠? 이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한 일을 구하고 싶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대. 그러면은 그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수치화 시키려면 당연히 공식이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이미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든 어떤 누구에 대해서 한 일이든 한 일은 전부 다 공식이 똑같아. 한 일은 우리 구하는 공식 배웠죠. 한 일 구하는 공식, 일의 양 구하는 공식은 일은 W는 일을 하면 파스를 붙여야 된다. FS라고 했죠. 자, F는 뭐냐고? 힘. S는 이동거리라고 했어. 맞죠? 자, 그럼 이 공식이 대입하면 되지. 한 일 구하는 공식은 중력에 대해 한 일이든 어떤 누구에 대해서 한 일이든 일을 했다면 일 구하는 공식에 그냥 넣으면 돼. 다른 게 없어. 그냥 일을 구하시오 하면 일 구하는 공식에 넣기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일 구하는 공식은 F 곱하기 S다. 자, 힘. 어떤 힘을 줬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힘을 줄 때는 어떠한 힘만큼 힘을 줘야 된다고? 중력만큼. 맞지? 이 중력, 힘력자지. 맞지? 그러니까는 이거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중력이 힘이 되는 거지. 중력의 힘의 크기는 얼마만큼? 중력과 같은 크기.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힘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이 중력의 그 힘의 크기만큼 나는 들어 올려야 되니까. 맞지? 그래야 힘이 상쇄되면서 얘는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되는 힘은 중력만큼 주면 되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만큼 힘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S는 이동거리야. 내가 들어 올리고자 하는 그 높이. 그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내가 들어 올린 높이, 그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가 이동거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 여기에서 힘은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만큼 똑같은 힘으로 들어 올려야지만 힘이 상쇄되면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되는 힘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그 힘만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들어올린 높이. 알겠지? 자, 그런데 내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중력의 크기는 뭐랑 똑같다라고 했냐면은, 그 물체의 무게랑 똑같다라고 한다 했어. 기억나, 혹시? 이때 설명할 때는 뒤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하고 넘어갔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중력의 크기 있지. 이 중력의 크기가 이 물체의 무게가 해당되는 거야. 물체의 무게의 정의는 뭐냐면은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니까 중력의 크기가 무게니까 중력이 무게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게를 써도 돼.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니까 중력 대신에 여기에 무게를 써도 돼.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해도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중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질량 곱하기 9.8. 이게 중력 구하는 공식이었지? 그러니까 중력 대신에 질량 곱하기 9.8을 넣어도 똑같은 게 되는 거지. 맞지? 곱하기 이동거리 들어올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런데 자, 단위 한번 체크해 볼게. 한 일의 단위. 얘는 기호였지. 기호. 내가 방금 이거 쓴 거는 기호야. 그냥 간략하게. 네, 한 일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기호로 나타낸 거고 단위를 알아볼 거야. 한 일의 단위, 한 일을 다 구했어. 뭐 중력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에서 딱 구해졌어. 그 숫자 옆에 어떠한 단위를 써야 되지? 한 일은 줄이라고 쓴다 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중력, 힘 역자라 그랬어. 맞지? 그러니까 힘의 단위 쓰면 되지. 중력은 힘의 단위인 뉴턴을 쓰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도, 무게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라고 했으니까 이 무게의 단위도 중력의 크기랑 똑같이 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올린 높이들은 당연히 미터가 기본 단위가 돼. 얘도 미터. 똑같이 미터야. 자, 그 다음 얘는 단위가 어떻게 돼? 얘는 힘이 아니잖아. 뉴턴은 힘의 단위일 때만, 힘일 때만 단위가 뉴턴이 되지만 질량은 힘이 아니잖아. 질량은 킬로그램, 그램으로 나와 있는 경우야. 알겠지? 자, 만약에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다. 어떤 물체가 얘가 2kg이다. 그리고 얘가 1m 들어 올렸다. 2kg짜리를 1m 들어 올렸을 때,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을 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2kg이네? 킬로그램은 질량이지. 그러니까 질량에 해당되는 이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공식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중에서 이 공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을 구하시오. 그럼 공식 3개가 따라락 생각나야 돼. 중력에 대해 한 일이니까 일단 W는 Fs, 한 일 구하는 공식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이 힘은 중력을 생각해내면 되지. 맞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니까 중력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근데 중력이 뭐랑 똑같다? 무게랑 똑같고 중력 구하는 공식이 질량 곱하기 9.8이니까 이 3개의 식이 동시에 생각나야 돼. 알겠지?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써놔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킬로그램으로 물어봤으니까 이 공식, 3번째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한 일을 구하시오. 중력에 대해 한 일을 구하시오. W는 F 곱하기 S. 여기에서 3번째 공식,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1m.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9.6줄.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어떨 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고?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옵션만 할 거라고?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릴 때만 할 거야. 알겠지?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경우에는 어떤 크기의 힘만 줘도 된다? 중력과 같은 크기. 힘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해서 한 일 구하는 공식 3개 다 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지워져 버렸네.
자, 만약에 예를 들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떤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렸다. 10m 들어 올렸다. 일정한 속력으로 10m 들어 올리는 동안에 나는 이 물체에 일을 200줄 해줬어. 알겠지? 이 물체를 10m 들어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체크해 보니까 200줄의 일을 했단 말이지. 이때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이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 들어 올릴 때 일이니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겠구나. 중력에 대해 한 일 구하는 공식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다. 이 중에서 무엇을 물어본다? 무게. 그러면은 무게에 관련된 이 식을 생각해내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은 한 일은 이 두 번째 식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다 라고 한다 했어. 맞지? 자, 그럼 한 일은 얼마라? 200. 물체의 무게를 구하시오. 무게 x 곱하기 높이 얼마야? 10. 들어 올렸대. 그럼 물체의 무게 얼마야? 20이지. 당연히 물체의 무게는 20뉴턴이 된다. 무게의 단위는 뭐라고? 뉴턴.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는 20뉴턴이 된다. 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알겠어.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그 물체에 작용하고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이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중력, 이 한 일은 뭐가 되냐면 어떤 물체가 이제 위에 있어. 아까는 계속 밑에 있었지. 위에 있어.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근데 얘가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이 일을 하게 된다. 얘가 떨어질 거야. 알겠지? 무슨 힘에 의해서? 중력 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거지. 맞지?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자기가 주는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게 되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일을 하게 되지. 맞지? 과학에서 일하는 그 조건에 딱 성립하지. 중력이 이 물체에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중력이 이 물체에 일을 하는 거지. 맞지? 중력이 직접 자기가 잡아당겨서 물체를 잡아당겨서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 맞지?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잖아. 중력이 잡아당겨서 일을 해주는 거지. 일을 하는 거지. 맞지? 중력이 직접 자기 자신이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물체가 떨어질 때. 아까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중력이 일을 안 하잖아. 이 힘에 의해서 위로 들어 올릴 때니까 들어 올려지는 운동을 하게 되잖아. 들어 올려질 때는 중력이 직접 일을 하지 않잖아. 맞지?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얘는 위쪽으로 지금 이동을 할 건데, 맞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중력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지 않아. 맞지? 내가 들어 올리고자 하는 이 힘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는 거잖아. 중력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지 않아.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질 때는 중력이 직접 나서서 이 물체를 떨어뜨리는 일을 할 거지.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게 된다.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고, 중력에 대해 하는 일은 들어 올릴 때. 알겠지?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고,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죠, 이제? 자,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어떨 때가 된다? 물체가 떨어질 때. 알겠지?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이 직접 나서서 중력이 한 일이 된다. 자, 그럼 물체가 떨어질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중력과 같은 크기지. 당연히 중력이니까. 중력만큼의 힘으로, 힘의 방향은 중력과 같은 방향이지. 중력의 힘의 방향. 중력의 방향으로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중력이 한 일도 구할 수 있어. 중력이 한 일 구하는 공식이나 중력에 대해서 한 일 구하는 공식 다 어떻다? 무조건 한 일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일 공식 다 똑같다 했어. 일 하게 되면은 파스 붙여야 된다.
W는 Fs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힘은 어떤 힘에 대해서 운동을 했지?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이, 마치 목이 메인에. 자, 중력이 일을 하는 거니까, 중력이 일을 시키는 거니까 중력의 크기가 이 힘의 크기 되는 거지.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 얘가. 맞지? 중력의 크기 곱하기 S 이동거리는 이 떨어진 높이, 얘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잖아. 떨어진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뭐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은 무조건 한 일은 FS에 넣기만 하면 돼. 여기에서 중력이 일을 했네. 중력이 직접 나섰겠네.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이동한 거리.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 중력에 대해서 한 일. W는 Fs. 일단 한 일, W는 Fs. 여기에 중력, 힘. 그 다음에 들어 올릴 때니까 들어 올린 높이. 어쨌든 들어 올리든 떨어지든 무조건 이동한 거리만 넣으면 돼.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중력이 무게랑 똑같고, 그 다음에 중력 구하는 공식이 질량 곱하기 9.8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 3개가 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사람이 물체를 들고 올라갈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들고 올라갈 거야. 자, 그런데 여기가 5,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라고 할까? 만약에 뭐 10N일 때, 물체의 무게가 10N일 때 중력에 대해 한 일. 한 일은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한 일 구하는 공식 넣으면 되지. 한 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W는 F 곱하기 S이다. 자, 여기에서 힘에 관련된, 힘의 단위는 뭐지? 뉴턴. 이 뉴턴에 관련된 건 뭐가 있어? 여기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 이거지. 맞지? 자, 그럼 물체의 무게 10 곱하기 이동거리다. 근데 지금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단위가 미터인데, 미터가 지금 3개가 나와 있어. 그럼 이 중에서 뭘 집어넣느냐가 지금 문제야. 그런데 지금 힘의 방향이 어때?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했지. 물체를 들고 여기까지 갈 거라 했잖아. 들고라는 말은 힘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힘의 방향대로인 거리는 어디야? 얘는 지금 이러한 방향이고 이런 방향이지. 얘는 여기지. 얘는 지금 똑같잖아. 힘의 방향과.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얘만 해당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3을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한 일의 단위 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을 구하시오. W는 Fs. 중력에 대해 한 일 구하는 공식 3개 있었지.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들어올린 높이.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이동거리. 이렇게 있었지. 그 중에서 물체의 무게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한 거리 집어넣어도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체의 무게가 10N이 아니라 질량이 10kg이다. 이 물체의 질량이 10kg일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한 일을 구하래.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고 한 일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지. W는 Fs다. 자, 그러면 아까 중력에 대해서 한 일 구하는 공식 3개 중에서 질량에 관련된 공식이 있었지. 뭐였지? 이 공식을 고치면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이동거리, 들어올린 높이 해도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에 집어넣으면, 자, 질량의 단위 뭐였어? 킬로그램. 질량이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9.8 곱하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해줘야 돼. 왜? 얘가 질량이 10이든 물체의 무게가 10이든 상관없이 나는 얘를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맞지? 이 방향은 변하지 않았잖아. 맞지? 힘의 방향대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거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게 되잖아. 그런데 얘랑 얘는 전부 다 힘의 방향과 같지 않잖아.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힘의 방향대로 이동을 했을 때만 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넣어줘야 되지.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 98 곱하기 3. 3, 8, 24, 3, 9, 27. 그럼 29.4, 294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 이런 계단을 타고 갈 텐데 높이도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도 1. 자, 이러한 계단을 또 물체를 들고라는 말은 힘을 위쪽 방향으로 두고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여기까지 들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첫 번째, 이 물체의 무게가 뭐 20N이다 이번에는. 20N일 때 중력에 대한 일, 들어 올릴 때니까 중력에 대해 한 일은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지. 일단 한 일을 구하래. W는 F 곱하기 S. 자, 여기에서 F는 단위가 뭐야? F 단위 뉴턴이지. 뉴턴에 관련된 건 물체의 무게 이거밖에 없잖아. 뉴턴에 관련된 지금 물리량이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자, 봐봐.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위로도 1m 올라가게 된 거지만 옆으로도 1m 이동을 하게 된 셈이야. 맞지? 자, 그럼 어떤 거리만 해줘야 되냐면은 얘는 지금 위로 힘을 주고 올라가잖아. 맞지? 물체를 들고 올라갈 거야. 든다라는 말은 힘을 위쪽 방향으로 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 방향 중에서 어떤 방향만 해당될까? 힘의 방향대로만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 이것만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얘는 아무리 내가 물체를 들고 이렇게 간 셈이잖아.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간 거는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 맞지?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이 거리만 일을 한 거다. 그러면은 여기가 1m니까 1, 2, 3, 4. 4m 이동을 하게 된 거네. 그러면은 한 일은 80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얘 만약에 이 물체의 질량을 가르쳐줬다. 질량이 만약에 2kg이야. 그러면 중력에 대해 한 일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한 일 구하는 공식이 넣으면 되지. 한 일 구하는 공식은 FS다. 자, 질량을 가르쳐 줬을 때 한 일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앞에서 한번 언급했지.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이동거리. 자, 그럼 질량이 얼마야? 질량이 2다라는 걸 가르쳐 줬지. 맞지? 그럼 2 곱하기 9.8 곱하기 이동거리 아까 뭐만 해당된다 했어. 이쪽 부분만. 맞지? 똑같지? 맞지? 똑같은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같은 4만큼만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9.8 곱하기 428 88 60 88 64 89 72 그러면은 요만큼의 일을 한 거다. 맞죠? 자, 이렇게 전부 다 어떠한 옵션들이 주어졌을 때 일단 그 공식 한 일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한 일 구하는 공식에서 여기에 어떤
여기에 어떠한 항목들을 집어넣을 건지 생각을 해서 문제에 맞게끔 들어 올리네. 그러면은 이동한 거리는 들어 올린 높이, 즉 이쪽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만 전부 다 이동 거리를 체크해서 공식에 넣으면 돼. 얘도 위로 올리니까 위쪽 방향만, 얘만 해당되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긴 곳을 얘가 물체를 들고라는 말은 힘을 위쪽 방향으로 주겠다라는 거지. 들고 올라갈 거야. 그러면 여기가 5, 3, 4,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5 라고 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질량이 무게라고 하자. 질량 계산하기 너무 힘들잖아. 물체의 무게가 10N이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이렇게 든 상태에서 갔어. 이때 중력에 대해 한 일. 이때 한 일을 구하시오. 그냥 중력에 대해서만. 이때 한 일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일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 되지. W는 Fs다. 자, 얘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돼. 일단 이 비탈면은 올라가는 일을 한 거고, 비탈면 위에서 첫 번째 일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수평면으로 가는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되지. 자, 그럼 첫 번째는 구해보자. 자, 첫 번째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자, 힘의 단위는 뭐라고? 뉴턴. 뉴턴에 해당되는 거 뭐밖에 없어, 지금. 이 여러 가지 숫자 중 얘밖에 없지. 물체의 무게는 10 곱하기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가 문제인데, 자, 일단 첫 번째부터는 해보자. 첫 번째는 방향, 지금 여기까지 갔을 때는 지금 3개의 이 미터가 나와 있어. 마치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잖아. 그럼 이 미터에 해당되는 게 3개인데 이 중에서 뭐 해야 된다? 아까 앞서서 했지. 힘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니까 들어 올리는,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 이쪽 방향으로 해당되는 얘만 이동거리에 해당된다라고 했어. 맞지? 그러니까 4. 그러면은 40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건 지금 1번까지 한 거야. 자, 2번의 일은 어떻게 될까? 자, 2번의 일은 얘가 물체를 들고 앞쪽으로 지금 물체에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지. 나는 힘은 위쪽 방향으로 줬는데 이동 방향은 이쪽 방향이지. 힘의 방향대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을 안 한 셈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일을 안 한 셈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일을 한 셈이야. 얘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줬지. 근데 위쪽 방향으로도 올라갔지. 지금 여기 밑에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갔지. 이때만 일을 한 거고 얘는 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일만 구해주면 돼. 아까 구했지? 예. 그러면 한 일은 40줄에서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사람으로 안 주고, 그냥 내가 이 물체를, 만약에 5N의 물체를 3m 끌고 가서, 또 이 상태에서 2m 들어 올렸다. 이 물체의 한 일을 구하시오. 한 일은 총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지. 1번, 옆으로 끌고 갔을 때 일. 그 다음에 들어 올렸을 때 일.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한 일을 구하시오. 이때 총 한 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W는 Fs. 자, 일단 첫 번째 일, 총 한 일이니까 첫 번째 일 더하기 두 번째 일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첫 번째 일 얼마만큼 한 거야? 힘. 얼마만큼의 힘을 주는 거야? 이 물체에 5N의 힘도 줬다 그러자, 그러면. 알겠지?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건데, 그럼 힘도 필요하잖아.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힘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한 일은 첫 번째는 5N의 힘으로 끌었지. 맞지? 5N의 힘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켰지. 맞지? 이게 1번 일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일을 한 거지. 왜? 힘을 위쪽 방향으로 줬는데 위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일을 한 게 되지. 맞지?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여기에서는 이제 뭘 써줘야 돼? 물체의 무게지. 왜냐면 들어 올릴 때 한 일 구하는 공식에는 뭐가 있었어?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이동거리 라고 한다고 했어. 맞지? 옆으로 잡아당길 때는 중력과 상관없지. 맞지? 이때는 뭐 중력 곱하기 뭐 이런 거 필요 없지. 들어 올릴 때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은 물체의 무게를 가르쳐 줬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2m 이동시켰지. 자, 그러면은 15 더하기 10 그러면은 25줄의 일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반대로 얘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이쪽으로 내가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 자, 그럼 일을 두 가지 한 거지.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 자, 얘의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줘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럼 얘를 일을 하게 된 거지. 근데 두 번째는 어때? 들어 올린 상태에서 힘을 이쪽으로 주면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이쪽으로 힘을 주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지 않지. 이때는 일을 안 하게 된 거야. 이때 총 한 일을 구하시오 하면 얘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물리 부분이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같이 다 이렇게 문제 풀이도 한번 해봤는데 일이 이제 끝났어요. 일에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과학에서는 어떠한 것이 일인지, 일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들어 올릴 때, 중력이 한 일은 떨어질 때 운동이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 뭐 한 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구하는 공식들 정확하게 머리에서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입을 해야 되는 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는 위쪽 방향의 이 거리만 이동거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